제재조 용품에 대한 부분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함께 버무려져서 움직여줘야지만 실제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대기업에서 한 가지 또 이 팁 중에서 결론에 나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차를 만드는 원청 제작업체에서 정비업체라든지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제재조 용품 업체나 이런 데다 정보를 줘야 됩니다. 사실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신품이 나오게 되면은 신차에 대해서요 뭐 정비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이 회로도나 이런 것들 줘야지만 수리도 그렇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오는 거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또 앞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연료전지가 나오겠지만 이런 정보 자체를 차단시키고 있다는 거죠. 외국하고는 선진국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또 정부에서도 인식이 변해야 됩니다. 지금 40년 동안에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 자동차 4위, 5위까지 생산국가 올라왔고 품질도 많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인식 제고입니다. 또 이 실제로 제조업체 중심으로 법적 제도적 부분이 돼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제가 뭐 다양하게 활동을 해서 리콜 문제라든지 뭐 심지어는 굉장히 민감하게 갖고 있는 급발진 문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이 분명히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인식을 항상 갖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국내에서 물론 경제 발전을 위해서 30년 동안 제조업체 중심으로 돼 있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산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적인 것도 업그레이드 돼야지만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 시장 활성화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자 제재조 할 때 지금 일반 자동차는 뭐 회수율이라든지 뭐 제재조, 재활용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이륜차, 오토바이도 제가 관련을 다 하고 있는데요. 오토바이 1년에 폐차되는 거 엄청 많습니다. 오토바이는 손끝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요 엉망진창이 나릅니다. 우리나라가 손도 못 댈 정도입니다. 몇 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사용신고제로 해서 대장에 있죠. 읍면 동장한테 신고만 해서 글 써서 올려면은요 그 다음부터 관리 제도가 없어요. 몇 대가 남아있는지 폐차제도 없습니다. 말소 등록만 하고 길거리에 사려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이렇게 이제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거죠. 일반 바퀴가 4개 있는 건 자동차가 아니라 이륜차도 자동차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 회수율 같은 거 방법이 얼마든지 많아요. 제작업체에서 이륜차를 팔 때 10만원, 20만원 붙여서 팝니다. 유럽에서 많이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이걸 폐차할 때 그냥 버리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뭐가 좋습니까? 이륜차 소유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럼 거기 숨어있는 원래 팔던 제작업체에서 팔던 20만원을 갖다가 어디 전국에 지정한 데다가 갖다 주게 되면 20만원을 주는 겁니다. 저작했던 돈이 있죠. 방법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의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한국 실정에 맞는 것을 얼마든지 만들 의지도 갖고 있고 방법도 있다는 거죠. 또 해외 선진 벤치마킹 사례는 얼마든지 많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맨 뒤에 대한 건데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얘기예요. 전체적인 얘기죠. 뭐냐면 소비자 인식, 불안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 인센티브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도 일부 집어넣어서 한두 개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면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딱 찍어도 돼요. 이 부분을 썼을 때 우리가 우스갯소리 그러지 않습니까? 블랙박스 썼을 때 3에서 5% 보험료 싸게 해주죠. 그러면은 딱 2개 찍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거 기동전도기하고 예를 들어서 발전기다. 그러면 샘플로 기동전도기 발전기 쓸 때 좀 접촉을 해서요 5% 10% 썼을 때 낮추는 겁니다. 강력한 걸 주는 거죠. 인상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준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인센티브에 대한 거 두 번째 거였죠. 부품업체 인센티브 줘야 됩니다. R&D 능력 없고요. 자생 구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 구조죠. 아마 다니시겠지만은 몇 개 빼놓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원 자체는 몇 명 되지도 않죠. 이런 부분 가지고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좀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세제 혜택 같은 것도 당연히 뭐 마련을 해줘야 되고요. 수면 위로 올리기 전까지는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정 등록 활성화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모기업에서 횡포하지 못하게끔 흔들리지 못하게끔 얼마든지 외국 사람 많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세 번째 필요해서 법적인 활용 근거를 마련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품질 보증제에 대한 부분들, 가장 소비자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거 썼을 때는 1년이고 2년이고 제품에 따라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 만들어주면 됩니다. 품질 보증제에서 강력하게 해주면 훨씬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유효 프로그램은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청업자 유입 보장, 이거가 뭐냐면 이제 그 제조업체가 오픈마인드를 갖고요. 세컨, 서드 또는 제재조 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해서요. 신차가 나올 때마다 그걸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요. 신차의 구조적인 부분들 시스템이 완전히 다 틀리거든요.
또 원래 이전 모델에 비해서 뭐가 변했는지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 주고 패러더라든지 이런 것도 전달해서 모든 애프터마켓 관련의 활성화를 유도를 해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정비업체도 줘야 되고 제조업체 쪽도 줘야 되고요. 같이 공생해야 된다는 거였죠. 공생이 아니라 사실 상생이라고 했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사실 매듭 짓는 부분이고요. 다 같이 움직여주자면 어렵다는 겁니다. 또 국민들한테 인식 제고를 시키지만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꾸 이런 세미나나 또는 보도 나가면서요.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 얘기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접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양하게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렸지만 아마 인식은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이거 심각하구나 이거 아직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노력을 해야 되구나 하는 것이 텐데 하면은 노력하면은 변합니다. 제가 아까 튜닝 말씀드렸는데 10년 동안 튜닝에서 안 열리다가 올해 열렸어요. 올해 열렸습니다. 싸우고 말고 둘째 문제고요. 일단 수면 위로 올려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두들기면요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조 1조, 2조 시장이 있죠. 처음에 올라가는 코멀스 형태는 어렵지만 앞으로 올라가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3조 원 시장까지 가능한 부분인데 거기에 고용 창출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